오늘 얘기해볼 영화는 해피엔드. 5점 만점에 4점 줬습니다. 어떤 분께서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요거는 제 유튜브에 데이터가 조금 더 쌓이면 점수를 주는 기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간단하게 오늘 4점 준 이유를 얘기해보자면 딱히 영화에 깔 게 없어요. 영상미나 음악이나 뭐 배우나 연출이라던가 딱히 깔 게 없는데 뭐 완벽히 제 취향은 아니었다 정도라서 4점을 줬고, 영화를 보기 전에 알고 있었던 정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오소라, 영화를 만든 네오소라가 사카모토 유이치의 아들이라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이 완전한 예술 수저를 물고 태어난 네오소라가 아버지인 사카모토 유이치를 담은 다큐멘터리 오퍼스를 전에 봤었고, 장편 영화를 찍는다 해서 굉장히 기대도 했었고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작품이어서 되게 기대가 컸어요. 기대를 하고 본 작품이었어요. 좋았던 점 진짜 많거든요. 몇 개 추려왔는데, 첫 번째, 폭력적이지 않다. 영화 전반적으로 뭔가 상처를 가지고 있거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특히 제가 강하게 느꼈던 건 지진 씬이었는데, 지진이라 하면 당연히 뭐 물건이 떨어진다거나 벽이 뜯어진다거나 자극적인, 폭력적인 소음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장면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장면을 되게 고요하게 가져와요. 지진에 대한 어떠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도 이거 그냥 지금 지진이 났구나 하는 정도로만 받아들일 수 있게, 영화 속에서 이제 큐가 겪는 차별도 완전 나쁜 워딩을 쓴다거나 대놓고 구타를 당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잔잔하지만 아프게 다가오는 차별만을 그려요. 영화 전체가 좀 그래. 그래서 영화를 보는 동안 이렇게 느끼고 좀 인터뷰를 찾아봤었거든요. 지진 시퀀스의 소리를 채집하긴 했지만 상황이 일종의 단절된 순간임을 드러내고 싶어서 무음으로 처리했다. 슈가글라스 보틀, 이제 해피엔드 전에 낸 단편 영화인데 좀 같은 세계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슈가글라스 보틀에는 지진 알람과 진동 소리를 넣었는데 영화를 관람한 일본 관객이 굉장히 무서웠다고 하더라. 지진을 겪은 사람들의 트라우마를 건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다. 이 인터뷰를 보면은 감독이 의도한 바를 제가 그냥 거의 정확하게 느꼈다는 거죠. 와, 진짜 다정하고 섬세한 연출이다. 폭력적이지 않아서 너무 좋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두 번째로 좋았던 점은 음악. 영화를 보기 전부터 기대가 너무 컸어요. 아빠가 사카모토 유이치인데 아들의 영화 음악이 당연히 좋겠지 하는 그런 좀 못된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이상으로 너무 잘했어. 일단 영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네오소라는 음악을 딱 두 종류로만 나눠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인물들이 실제로 듣는 음악,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인물들이 듣지 못하는 스코어 음악인데, 스코어는 그냥 흔히 말하는 배경음악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쉬울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영화의 배경음악은 좀 감정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죠. 슬플 때 슬픈 노래 나오고 긴장될 때 긴장되는 노래 나오고, 이게 이제 배경음악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해피엔드는 조금 다르게 다가가요. 네오소라 인터뷰에 따르면 유타와 크루가 30대가 된 뒤 고등학생 시절을 떠올릴 때 들을 법한 음악이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쓰이는 배경음악들은 인물의 감정을 증폭시키는 장치가 아니라 미래의 시점에서 과거를 기억하게 만드는 하나의 장치로 쓰이는 거죠. 그리고 뭐 테크노 음악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얘네가 막 클럽 가서 놀고 지네끼리 막 뭐뭐 하고 계속 음악하는 장면에서 테크노 음악이 쓰이는데, 테크노라는 장르 선택 자체가 되게 재밌어요. 네오소라의 그냥 개인적인 취향이 들어간 것도 물론 있지만 테크노 음악 자체가 반복되는 리듬 위에 조금씩 변화가 쌓이는 음악이잖아요. 뭔가 큰 효과를 주지 않아도 조금씩 분위기가 변하고 결국에는 다른 노래가 되는 게 테크노 장르의 특징인데, 해피엔드의 세계 자체가 되게 그래요. 막 엄청난 큰 사건이, 폭력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상을 보내면서 생기는 잔잔한 변화, 그 변화로 인해서 조금씩 관계가 변하고 조금씩 사회가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가게 되는 인물들, 약간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이 영화에서 테크노를 선택한 거는 단순히 세련된 음악 선곡이 아니라 영화의 주제를 설명하는 하나의 형식 자체로 좀 다가왔어요. 테크노도 그렇고 해피엔드도 그렇고 작은 변화가 조금씩 반복되면서 완전히 다른 세상에 도달하게 되는 그 지점이 되게
비슷하게 느껴져서 그런 의미에서 테크노를 고른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 영화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면서도 누가 옳고 누가 틀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지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유타가 세상에 막 분노하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는 인물인데 친구들이 이제 사회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동안 유타는 계속 음악만 한단 말이에요. 되게 회피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근데 영화 속에서 유타의 행동을 비난하지 않아요. 나쁘게 표현하지 않아. 제가 잠깐 일본에 살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살면서 와 진짜 외국인인 나보다 지네 나라 정치에 관심이 없구나. 이거를 진짜 많이 느꼈거든요. 그 느낌인 거지. 무관심하기보다는 내가 관심 가진다고 해서 무언가 바뀌지 않을 거야 라는 이 마인드가 엄청 강해요. 근데 그 태도가 아쉽다고 말할 수는 있지. 좀만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할 수 있지. 근데 그거를 잘못됐다, 나쁘다 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해피엔드가 그 지점을 유타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굉장히 섬세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 자체가 정치가 이미 사람들의 관계 속에 개개인이 하는 선택 속에 스며들어 있다는 걸 보여준단 말이죠. 그 지점이 오히려 대놓고 정치 얘기를 하는 것보다 더 강하고 현실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단점 얘기도 일단은 해볼게요. 영화가 너무 스타일리시해요. 그냥 미감이 막 넘쳐 흘러 막 미치겠는 거야. 이 지점 때문에 오히려 정치 이야기에서는 조금 한 발짝 물러나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단점은 그것뿐입니다. 영화가 너무 지나치게 스타일리시하다. 그래서 정치 얘기가 살짝 가려지나 싶기도 하다. 이 정도? 영화 외의 이야기로 넘어가서 해피엔드 자체가 네오소라가 일본이 지금처럼 계속 보수화되고 외국인을 타자화하고 역사적 폭력에 충분히 반성하지 않는다면 미래엔 어떤 사회가 될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한 영화예요. 그래서 이 영화를 얘기할 때 좀 정치적인 이슈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정치를 얘기하면서도 특별히 뭔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나 이념을 제시하지는 않아요. 그 이유가 이제 네오소라의 예술 철학이 있는데 예술에 혹은 작품에 세상과 정치를 바꿔야 한다는 짐을 지우는 건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예술가가 예술을 만들 때 가장 정직하게 할 수 있는 건 이기적이게 되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그 충동이 세상에 자국을 남기는 거죠. 나 여기 있었어 하고 보여주는 선사시대 인류의 동굴벽화처럼요 라고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저는 진짜 오랫동안 영화 공부를 하면서 영화가 무슨 말을 하는 예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감독이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잘 전달됐는가 그 자체가 좋은 연출의 기준이 된다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해피엔드를 보면서 꼭 그렇지만은 않겠구나 하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영화는 꼭 답을 제시하지 않아도 되고 어떠한 입장을 강조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네오소라가 하는 말처럼 나는 이 시대를 이렇게 느꼈다 하고 흔적을 남기는 것조차도 영화가 될 수 있다. 이걸 좀 깨달은 지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 번째 재밌는 사실은 이제 영화의 주 캐릭터 중에서 배우는 딱 한 명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비전문인. 이게 해외 영화에서 비전문인 배우를 썼을 때 주는 장점이 있어요. 영화를 다 보고 나와도 이 세상 어디인가에는 그 영화 속 캐릭터들이 되게 영원히 살아갈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단 말이죠. 이게 좀 아쉬운 게 우리나라는 스타 마케팅이 진짜 강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영화를 보고 와 진짜 저 캐릭터 진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러고 딱 나왔어. 근데 그 캐릭터 배우가 TV에서 막 커피 마셔. 얼굴에 막 크림 발라. 이러면 확 깨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근데 해피엔드는 그런 순간이 없는 거죠. 영화가 끝나도 유타랑 쿄랑 친구들이 되게 어디선가 잘 살아갈 것만 같아. 이제 비전문인 배우를 썼기 때문에 그냥 친구들끼리 놀고 있는 사이에 카메라를 집어넣어서 찍은 듯한 그 느낌이 들고 또 영화가 만들어 놓은 감정선이 영화 밖에서도 좀 이어질 수 있고 이런 게 있단 말이죠. 물론 이제 주요 배우 두 배우는 차기작도 준비하고 있고 같이 살고 있고 이렇지만 저는 이제 해외 영화에서 비전문인 배우를 썼을 때 느끼는 장점들을 이 해피엔드에서 아주 만끽하고 있기 때문에 영화 밖에서 좋은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눈사람이 뽑는 한 장면은 엔딩씬에 프리즈 구간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프리즈가 화면 딱 멈추고 밑에 카페베네 로고 뜨고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다 보니까 뭔가 약간 촌스럽다는 인식이 좀 있잖아요. 근데 영화에서 엔딩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지점에 프리즈가 탁 튀었다가 흘러가요. 프리즈를 뭔가 이렇게까지 좋은 방식으로 쓸 수 있구나 싶어서 놀라웠습니다. 영화를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정치 영화인데 청춘 영화로 영업 가능.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안녕.